네, 일단 오늘은요, 많이들 좀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좀 질문이 되게 많았던 그런 섹터 테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들 질문을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미국 주식을 워낙에 또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비트코인 관련주를 미국에서 사는 건 어떠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좀 트레이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좀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종목의 특성이.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일단 설명드릴 거고, 로빈훗 마켓츠도 있고요. 마라홀딩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조금 큰 종목, 그리고 약간 중간 종목, 그리고 완전 소형주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트럼프 미디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그거는 비트코인과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테마주로서 남겨두기로 하고요. 네, 이거는 암호화폐 요즘에 얘기 되게 많잖아요. 비트코인 지금 잘 가고 있고, 뭐 매수해야 된다, 뭐 지금 뭐 조금이라도 사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고, 저희 엄마도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비트코인 하나만 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그런 거 막 물어보시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간에 요즘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 관련주가 아니죠.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거. 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트럼프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는 사실 이전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트럼프가 원래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되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암호화폐를 하는 그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조금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대선 전에도 공약으로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친화적인 인물들로 내각을 좀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활기를 띠기 시작을 했죠.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 완화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SEC 위원장에다가 지금 사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좀 이제 좀 내치고 다른 사람으로 세우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는 약간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퇴사를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가능성이긴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들 좀 있어요. 네, 기존에 SEC 그 위원장이 워낙에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규제를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도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내용이다. SEC 위원장이 바뀐다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갤러거나 우에다, 뭐 피어스 뭐 이런 사람들을 거론을 했고 암호화폐 보좌관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선 전에 공약을 내세웠던 거를 지금 좀 현실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걸로 보면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든 양도소득세를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세율이 한 최대 37%까지 되는데 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코인베이스 CEO 만나서, 그러니까 비공개로 만나서 인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고, 암호화폐의 어떤 좀 친화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셀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아까 기업 처음에 있었던 그 기업의 CEO인데, 이 사람이 다음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을 기업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브리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 그것도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할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간의 어떤 비트코인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기재위에서 어제 나온 뉴스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보류하겠다라고 일단은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간에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거냐 말 거냐 요거에 대해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예가 된다고 하면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세금을 안 걷는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건 조금 과세 관련해서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네. 좀 이렇게 뭐 범죄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워낙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금을 안 걷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조금 또 이렇게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가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들한테는 굉장히 환호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ETF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 상품까지 거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는 작년에 아마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 ETF 막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좀 큰 종목별로 좀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거가 좀 나온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고 그 안으로 좀 구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걸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암호화폐 펀드에 지난주에 6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대요. 그래서 단일 주간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데 이런 우호적인 내용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에 들어오는 그 자금 규모도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감기가 네, 일단 그겁니다. 반감기가 지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주식이랑은 아예 다르잖아요. 아예 다르고 조금 특이한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반감기가 일단 지났습니다. 올해 4월 20일이었더라고요. 4월 20일에 일단 반감기가 한 번 있었고 보통 4년 주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12년도에 있었고 16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 있었고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언제가 될까? 이게 확실하게 4년마다 무조건 돌아온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2028년도에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2028년도에 좀 오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감기는 또 암호화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의 반감기만 한정지어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 근데 지금 최근에 이거를 보니까 비트와이즈 쪽에서 좀 분석을 한 걸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로부터 약 400일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대요. 네, 그래서 이전의 과거를 좀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200일이 지나면 400일 정도 됐을 때가 2025년 5월 정도인데 그때가 되면 최고점에 달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상으로 좀 그래 왔었다더라 정도로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도 현재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도 저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아무것도 모르는데 암호화폐 모르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고 뭐 미국 증시 가야 된다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과열 측면에 들어간 거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공포 탐욕 지수를 좀 보니까 어제더라고요. 어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최대치를 찍었어요. 90. 네, 90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83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역시나 지금 좀 이제 탐욕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단기 과열 국면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 시에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몰빵 말고요. 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비트코인을 되게 오랫동안 봐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반감기가 있고 나서
반감기가 4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감기 온다 이러면서 되게 막 신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고, 반감기가 오면은 무조건 이제 시세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꽤나 옆으로 길게 좀 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세를 주고 나서 이후에 좀 오랫동안 기고, 그리고 또 다시 시세 주고 기고, 이런 좀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또 기회는 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좀 아깝다,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비트코인은 잘 갑니다. 지금 한 1%대 상승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움직임도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암호화폐와 연관성이 깊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좀 시세가 좋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관련주이기는 한데 거의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강하게 올라올 때부터 되게 탄력이 붙었어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이고, 그 빅데이터 있죠. 데이터 가져다가 데이터 처리해서 그 기업들한테 소프트웨어 제공해주는 그런 그 AI 플랫폼 제공해주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설명을 했는데, 원래 하는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이라고 해서 AI 기반으로 해서 뭐 엔터프라이즈 분석 소프트웨어 및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클라우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약간 그 AI까지 접목시켜가지고 뭐 어떤 표 만들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비트코인 때문에 움직인다. 이유는 뭐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한 46억 달러 정도, 한 6조 3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산 규모도 좀 커지겠죠, 자본 규모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1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하면은 2조 4천억 원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일단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게 뭐 지금이 처음은 아니고, 올해 한 중순쯤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마이클 세일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계속해서 그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강세론자이긴 합니다. 그 X 가잖아요. 트위터 가면은 마이클 세일러 트위터 엄청 합니다. 그거 맨날 그거 글 하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밖에 얘기 안 해요.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 근데 기업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어떤 좀 그런 기업이어서 실제로 돈을 그렇게 잘 벌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업적인 사업적으로만 돈을 버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현금성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좀 요즘에 좋아요. 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무 구조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평가를 좀 보게 되면은 그 비트코인 관련한 사업의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 자료가 잘못됐네. 네,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제가 수정해서 다시 그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빈훗 마켓츠라는 건데, 이거는 그 거래 플랫폼이에요. 주식 거래 플랫폼. 우리 그 막 영웅문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로빈훗 마켓츠가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활황으로 진행이 되면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나 ETF, 옵션, 마진 이런 것들 다 거래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못 하는데, 미국에선 로빈훗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접목시켜서 암호화폐도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종목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19종 정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솔라나라던가 뭐 카르다노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황이 되면은 같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좀 전망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주식 거래 플랫폼이니까 당연히 신규 계좌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네, 근데 16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개설된 계좌가 한 50% 정도가 로빈훗 마켓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개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선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일단은 뭐 영업단에서의 증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 주식이나 그리고 뭐 암호화폐 시장이나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진다면은 아마 로빈훗 마켓츠도 같이 실적과 함께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다시피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이비들 쪽에서도 이 목표 주가나 그리고 그 투자 의견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 주식 안에서도 마라홀딩스 같은 그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잘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리튬 가격이 뛰었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리튬 사업한다고 말만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막 상승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탄력도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근데 약간 미국 안에서도 거의 그런 느낌의 트레이딩성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거 그냥 소개만 해드리려고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고요. 최근에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였느냐? 기존의 전환사채가 만기일이 한 2026년일 거예요. 2026년에 만기가 되는 기존의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그거 재매입한다고 일단은 전환사채 발행 또 신규로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운영자금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도 있고. 근데 사실 좀 그렇죠. 네. 일단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자 유증도 있고 그리고 뭐 일단 목적이 시설 투자에 대한 목적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해서 더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 준다면은 오히려 좀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운영자금 목적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기존의 전환사채를 다시 재매입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테마주 이렇게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실 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를 한번 사볼까 워낙에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종목 한번 해볼까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한 번 더 좀 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라홀딩스는 근데 뭐 실적이 그렇게 뭐 나빠요. 네, 실적 나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할 말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